아리랑 튜브. 아빠, 나 안 죽을 거예요. 지하철 선로에 쓰러진 8살 소녀가 흐느끼며 한 말이었습니다. 묻지마 밀침 사고로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보며 뉴욕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소녀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더 이상 지하철을 타지 못했죠. 그 소녀의 엄마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뉴욕시 교통안전위원회 수석연구원 사라 윌슨입니다. 20년간 도시 교통안전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오늘만큼은 차가운 통계 숫자를 다루는 연구원이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끔찍했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벌써 크리스마스의 설렘으로 가득했죠. 제 딸 에밀리는 맨해튼에서 열리는 발레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14번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발레를 시작한 지 3년,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서는 날이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직접 데려다 주었을 텐데 그날은 긴급 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밀리를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은 뒤로 저와 에밀리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서로의 전부였죠. 아침마다 머리를 묶어주고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분홍색 발레복을 챙겨 담은 작은 가방을 메고 승강장 한켠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책을 읽으며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조심히 다녀와, 우리 공주. 공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전화로 건넨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CCTV 영상은 그날의 악몽 같은 순간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승강장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다가 갑자기 에밀리를 향해 달려들었죠. 순식간이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기 직전 에밀리는 그대로 선로로 떨어졌고 역산에는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역무원의 빠른 대처로 열차는 제때 정차할 수 있었고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에밀리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제 딸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지하철은커녕 전철 소리만 들어도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30대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체포 후 누군가를 밀어내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변명이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줄 순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서브웨이 푸싱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만 해도 5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24년에는 무려 89건의 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면서 지하철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죠. 이는 정신질환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방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지하철역에 가면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사람들이 선로에 서 있지 않고 모두 벽에 꼭 붙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을 밀칠 것에 대비해 벽에 붙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맘 편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교통안전위원회 연구원으로서 저는 이런 통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고 보고서가 제 책상에 쌓였고 저는 차갑게 숫자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죠. 하지만 그저 숫자로만 보였던 사고들이 이제는 생생한 악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밤 에밀리의 방에서 들리는 흐느낌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했고 그 결과 연간 37명에 달하던 사망자가 1명 미만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 시스템은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소음 감소, 냉난방 효율 향상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뉴욕의 지하철은 세계 최초로 건설되었다는 자부심만 가득할 뿐
정작 승객의 안전은 뒷전이었던 겁니다. 1904년 개통 이후 120년이 지났지만 안전시설은 여전히 10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후속 보도들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서울 지하철은 단순히 안전성 향상뿐만 아니라 대기질도 20% 이상 개선되었고 소음도 8%가량 감소했으며 에너지 효율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설치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뉴욕 교통당국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산 문제를 핑계로 안전시설 도입을 미루기만 했죠.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변명만 늘어놓는 그들을 보며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서 이 시스템을 연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에밀리를 위해서 그리고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백만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뉴욕 지하철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한국행을 준비하는 동안 에밀리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전철도 조금씩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하자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아이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심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로 향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우고 뉴욕에 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서울의 지하철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부모도 어떤 아이도 지하철에서 공포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울 지하철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마음에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이 승강장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식용 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바로 제가 연구하러 온 스크린도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열차가 도착하자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승하차를 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면 순간 에밀리의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찰나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어려움 없이 열차에 오르고 있었어요.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저는 서울의 지하철 담당자인 김 과장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20년간 서울 지하철 안전을 책임져온 베테랑이었죠. 그는 제 방문 목적을 듣고는 먼저 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서울 지하철의 심장부입니다. 관제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든 열차와 승객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죠.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리고 대응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전에는 매년 3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 과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사망자가 단 2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하지만 시민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순 없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뉴욕 교통당국이 늘 예산 문제를 핑계로 들었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실제 효과는 안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는 20% 감소했고 소음도 7.9% 줄었습니다. 냉난방 효율이 30% 향상되어 연간 167억 원의 전기료도 절감했죠. 무엇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 김 과장과 함께 여러 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강남역, 홍대 입구역 같은 혼잡한 역사에서도 스크린도어 덕분에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을 상상할 수 없다고들 하시죠. 안전은 결국 습관이 됩니다.
오후가 되자 퇴근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아수라장이 되었을 텐데 서울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먼저 내리는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노약자석 앞의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바닥에는 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점자 블록이 있었고 스크린도어에는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아, 저기 보세요. 김 과장이 가리킨 곳에서는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지팡이를 든 할머니의 승차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사고 당시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영상만 찍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시민의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 과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안전은 시민의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조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뉴욕의 지하철이 떠올랐습니다. 120년의 역사가 자랑스럽다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거기 지하철은 어때요? 너무 안전하고 깨끗해. 우리도 곧 이렇게 될 거야. 정말요? 그럼 저도 다시 지하철 탈 수 있을까요?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굳게 약속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다음 날 더 구체적인 기술 조사를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설계도부터 시공 과정, 유지보수 매뉴얼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됩니다. 사고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니까요.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뉴욕도 변화할 수 있다고. 아니,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더 이상 에밀리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요.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의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AI가 승객의 이상행동을 감지하면 즉시 역무원에게 알림이 갑니다. 스크린도어와 AI의 결합으로 안전은 더욱 강화될 거예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120년의 역사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에밀리, 그리고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 말이죠. 서울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교통안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40억 달러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재정위원회 소속 피터슨이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120년이 역사를 가진 지하철입니다. 갑자기 아시아의 시스템을 들여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술위원회의 로버트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차분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죠. 스크린에는 서울 지하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첨단 스크린도어 시스템, 실시간 AI 관제, 그리고 질서 정연한 시민들의 모습까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뉴욕 지하철에서만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단 3명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통계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살인사건, 자살, 안전사고 등 모든 수치에서 뉴욕은 서울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브웨이 푸싱, 범죄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게다가 비용 효율성도 놀랍습니다. 서울의 사례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 에너지 비용이 30% 감소했고 미세먼지는 20% 줄었으며 역사 내 범죄율도 85% 감소했다는 통계였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시 말을 멈추고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에밀리의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에밀리의 사건은 이미 뉴욕 전역에 알려진 상태였고 많은 시민들이 공분했던 사건이었으니까요. 사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관련 기사였습니다. 지하철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3시간의 경론 끝에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맨해튼 노선 일부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한 규모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그 후부터였죠. 첫 번째 난관은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100년 넘은 역사들의 구조가 제각각이었고 플랫폼의 폭도 달랐습니다. 서울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했죠.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번엔 기술진들과 함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기술 자문을 받아 뉴욕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 방문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스크린도어는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전체의 공기질과 온도를 관리하는 환경 시스템의 일부였던 거죠. 이건 혁신입니다. 우리의 기술팀장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뉴욕의 오래된 환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은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주장하는 보존론자들이었죠. 하지만 서울의 사례는 여기서도 해답을 줬습니다. 보세요. 오래된 역사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최신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여러 역사들은 전통적인 디자인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도 이어졌죠. 특히 에밀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도 서울처럼 된대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하철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였죠. 그래, 곧 변화가 시작될 거야.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첫 시범사업 구간으로 14번가 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의 기술자문단이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었고 우리 기술진들도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와, 정말 달라졌네요. 첫 공개 행사날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호응이 컸죠. 드디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와 함께 역사 내 환경도 개선되었고 CCTV와 AI 관제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준공식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정말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뉴욕의 모든 지하철이 바뀌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에밀리가 다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스크린도어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후 아침부터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기술진들이에요. 김 과장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즉시 공사 현장으로 향했고 저는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한 담당자가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뉴욕의 오래된 역사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죠. 우리 기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울의 종로 3가역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부장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역시 경험의 차이였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뒤를 돌아보니 에밀리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가 휴교라 집에 있어야 할 터인데 혼자 이곳까지 온 겁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지하철역 근처에 온 거였죠. 여기가 그곳이에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딸이구나. 김 과장이 다가와 에밀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가 있어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어. 고마워. 에밀리는 조심스레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을 텐데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저기 봐요. 이 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모습이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죠. 스크린도어 너머로 열차가 안전하게 정차하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오르내리는 모습. 우리도 곧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더 멋지게 만들 거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공사장 한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역사유산을 훼손하는 겁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역사 보존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었죠.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서 선로에 떨어졌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에밀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게요. 그게 진정한 역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위대가 조용해졌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와 에밀리를 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우리가 잊고 있던 게 뭔지 알려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 공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도 이어졌죠. 특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봐요, 엄마. 벌써 저만큼 올라왔어요. 매일 아침 에밀리는 공사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두려움의 장소가 이제는 희망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24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뉴욕의 엔지니어들도 그들에게서 배우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갔죠.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윌슨 씨,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요. 승강장을 2m 넓혀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산도 30% 이상 증가하겠죠.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행하세요. 그렇게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죠. 에밀리는 이제 매일 방과 후에 이곳에 들립니다. 처음에는 멀찍이서 보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공사장 인부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간식도 나눠주고 때론 응원의 편지도 건넵니다. 엄마, 이제 곧 완성되겠죠? 그래, 얼마 안 남았어. 그때 제가 첫 번째로 타고 싶어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딸의 모습에서 뉴욕의 변화를 봅니다. 오늘도 14번가 역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써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만드는 변화의 물결. 에밀리의 용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역은 희망입니다. 오늘도 뉴욕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14번가 역 앞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뉴욕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윌슨 씨,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ABC 뉴스의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매일 수백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이죠. 제 딸 에밀리의 사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자존심이 아닌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공사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고 이내 김 과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준비됐습니까? 첫 번째 스크린도어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마지막으로 설계도를 확인하고 서로의 눈빛만으로 의사를 교환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안전을 향한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저기 봐요, 엄마. 드디어 시작해요. 에밀리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을 지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도어 패널이 햇빛에 반짝이며 올라갔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모두 주목해주세요. 현장 감독의 신호와 함께 스크린도어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졌고 수백 개의 스마트폰이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패널이 고정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내 환호성이 역사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김 과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뉴욕 기술진들과 서로를 끌어안았고 이내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사장이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윌슨 씨,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하여 더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며칠 뒤 뉴욕시의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용이 아닌 생명이 우선입니다. 시장의 발표에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와 함께 역사 내 시설도 대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LED 조명, 스마트 환기 시스템, AI 안전 관제 시스템까지. 한국의 최신 기술이 뉴욕의 오래된 지하철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고 노약자석 배려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이 시작되었고 시민단체들은 뉴욕을 서울처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하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이야기를 전교생 앞에서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에밀리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하철 공포증을 겪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지하철을 다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들의 등하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곧 14번가 역의 스크린도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첫 시범 운행의 승객으로 에밀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에 작은 동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 에밀리를 기억하며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뉴욕 지하철이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소녀의 아픔이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에밀리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달라진 풍경을 바라봅니다. 투명한 스크린도어 너머로 보이는 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찬 미래입니다.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의 꿈을 향해 지하철은 오늘도 달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의 스크린도어가 그 예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한때는 스크린도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죠. 외국에 나가보면 매우 더러운 지하철과 스크린도어가 없어 위험한 구역이 매우 많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안전은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부분에 감사함을 느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